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행복과 행운을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가 드디어 떴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여러분 확인보상 부지급 문자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줘야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접수하실 분들은 꼭 30일 이내에 신청 접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의신청 대상과 그 다음에 방법, 그런 다음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실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공문 보겠습니다. 11월 15일 날짜로 공문이 올라왔고요. 이의신청 접수 공고 나와 있습니다. 자, 대상자 가볼까요? 22년 2분기 손실보상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서 문자 받았어? 이런 분들 이제 이의신청 하라는 얘기겠죠.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이게 확인 요청 부지급이죠. 당신 부지급이다. 여기에 이의 있는 사람 신청하세요. 이거고요. 또한 확인보상 부동의하신 분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업자도 이번에 이의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역조치 위반 정정, 나 방역조치 하지 않았는데요? 나 이거 아닌데요? 라고 이의 신청하실 분들, 보상금 환수 받으신 분들, 나 환수 통지 받았는데요? 나 이거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또한 기타로서 담당자 보조를 받았는데 제대로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세요. 확인보상 대상 제외, 그 다음에 부동의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한번 요쪽이 되게 많습니다. 확인보상에서 부지급 받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끝이 아니죠. 이의신청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의신청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들어갑니다. 자, 바로 알려드려요. 자, 누리집 가셔야 돼요. 홈페이지죠.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 구청 방문 후 오프라인이죠.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온라인 가볼까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하고 이의신청 사유 입력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부침 이의 첨부하여 신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같이 온라인 신청 어떻게 하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손실보상금 검색하시면 되는데 우리 소자공 카페 가서 하는 방법, 왜 그러냐면 우리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데 갈 수가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소자공 카페 들어가시라. 소자공 카페 들어가시면 이런 거는 회원 가입 안 해도 보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해놨어요. 정면에 가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클릭을 하시면 이 손실보상 사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보이시죠? 손실보상 사이트 팝업창 닫고, 자, 여기 오셔서 보상금 신청으로 누르시면 돼요. 이 신청 접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보상금 신청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에서 2022년 2분기 여기 나오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동의함 체크 다 하시고 모두 동의함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2분기 맞죠? 사업자 번호 넣으시면 확인보상에서 부지급하신 분들 여기서 이제는 뜰 겁니다. 이의신청 접수하는 칸일 거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그 이의신청 사유라든지 아까 말했던 그 첨부 자료를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대상 여부 조회 넣으시고요. 여기서 조회하시면 확인보상 부지급이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접수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의신청 사유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의신청 내가 왜 한다, 뭐가 잘못됐다, 이 입력 사유를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또한 유형별 증빙서류라고 있습니다. 부침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사이트 한번 다시 가봐야 되겠네요. 자, 손실보상 사이트 가보시면 이의신청 공고 및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의신청 및 공고 및 서식 클릭하시면 2022년 2분기 여기 나오죠? 얘를 클릭하시면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일입니다. 공문이에요. 여기서 쭉 내려가시면 밑에 첨부 2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렇게 쭉 보시면 부침이 해서 갖고 여기에 보시면 자료가 있어요.
신청자료 쭉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되게 많죠. 쭉쭉쭉쭉쭉쭉 보시면 서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맨 밑에 보면 부침 2라고 나오고요. 그죠? 부침 2 나오면 보상 대상 제외 케이스. 여기 아마 가장 많겠죠? 확인 요청 부지급 당하신 분들. 여기에 놓으면 꼼꼼하게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사례가 있습니다.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증빙 A와 B를 모두 제출해라. A가 뭐예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그다음에 B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뭐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서 해서 여기 보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이렇게 유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서류 접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없다 하신 분들은요 오프라인 가세요. 그냥 오프라인 가서 담당자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에서 내가 자신 없으신 분들, 그래서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류 한번 제출하면은 수정이 안 돼요. 이의신청은 절대 수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정확하게 자신이 없다 하신 분들은 꼭 오프라인 가셔갖고요 담당자 좀 도움 받으셔서 접수를 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라인은 어떻게 해요?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부침 3 있습니다. 이거를 및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해서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신청 절차와 기간 보겠습니다. 절차는요, 자, 온오프라인 신청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증빙서류를 이제 검토를 해요, 기관에서.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갖고요, 이거를 지급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오래 걸리실 거예요. 아직 그 1분기 거도 아마 이의 신청했는데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래 걸리거든요. 자, 신청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검토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순간으로 나오고요. 자, 이의 신청 기간은요 16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뭐야, 나 접수 안 한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접수는 16일부터 이제 접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세요. 확인 요청 결과, 그쵸? 내가 확인 요청한 거예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지를 받거나 확인 요청 지급 통지 받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별표 5개 칠게요. 내가 대부분이 여길 거예요. 부지급 당했어요. 보상 대회에서 제외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를 통지받고 나서, 내가 그걸 고지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주세요. 16일부터 접수를 받기 때문에 오늘이 17일입니다. 그죠? 접수 가능해요. 근데 내가 보상 대상 제외됐다고 통지받은 30일 이내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관은요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줘요. 무슨 소리예요? 석 달입니다. 석 달. 내가 이의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기관에서는요 석 달 안에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는 분들, 그죠? 석 달 안에 해주기로 돼 있어요. 공문에 써져 있죠. 그런데 저는 석 달 넘었는데요.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90일 이내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90일 플러스 90일 6달이에요. 6달. 여기 써져 있죠. 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해요. 결과 통지가.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진짜. 오래 걸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나는 안 되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미 공문에. 그리고 기타 사항에 또 가보면은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 신청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모르시면은, 이런 정보를 모르시면 이게 심리적으로 쫓기고 나는 뭐 안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고 팩트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유의사항 가볼까요? 유의사항. 자, 부침 2에 안내되지 않는 유형이라 하더라도 아까 뭐였어요? 부침 2가 뭐 부지급 당했다 아니면은 뭐가 안 된다 이런 유형에서 안내되지 않는 유형이라도 상세 내용란에 신청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심사가 진행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나 부침 2에 나왔던 이런 유형이 아닌 거야. 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요. 상세 내용란에 그 내용을 적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담당자가 보고 그거에 대한 증빙한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심사를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가보면 이제 상세 내용란이라는 게 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의 신청 접수할 때 상세 내용란 칸 쓰는 칸이 있습니다. 자,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니거나 뭐예요? 적격 증빙 서류는 대부분 뭐예요? 공공 서류입니다. 뭐 세무서에서 끊어주는 거 이런 걸 적격 증빙 서류인데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해서 내는 이런 사진 파일은 적격 증빙 서류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품질이 불량하여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서류를 직접 띄어서 서류를 꼭 제출하시고요. 자, 이의 신청을 청구한 이후에는요, 신청 사유 및 증빙 서류의 추가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별표 5개 치겠습니다. 자, 이의 신청을 내가 청구했어요. 그 이후에 아휴, 맞다. 나 이거 썼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나 이거 서류 안 냈다. 이거 했어야 되는데. 추가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이 안 돼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낼 때 이의 신청 한번 낼 때 정확히 내셔야 돼요. 다만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데 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사전에 제출된 제출 서류가 안내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필요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된 경우, 이런 부분. 자, 이런 경우 이의 신청 청구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부에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경우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나 이의 신청을 접수했는데 공단에서 중기부에서 이런 서류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포준증명원이 없네요. 빨리 내세요. 이렇게 연락을 받은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완 요청이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그런 요청이 없는데 내가 가서 수정하겠다고 그러면 잘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낼 때 잘 내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꼭 이의 신청하실 때 꼼꼼하게 서류 챙겨주셔서 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요, 다음에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일까요? 신속 보상에 동의하고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쵸? 이런 분들은 이의 신청 안 되죠? 왜? 신속 보상 때 나는 이미 사인하고 체크하고 보상금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의 신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상금을 받으신 분들, 손실보상 받으신 분들은 이의 신청 당연히 안 되고요. 직전 단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건 뭐야? 직전 단계의 통지, 그렇죠? 확인 요청이죠. 내가 확인 요청이 직전 단계잖아요. 확인 요청을 했는데 부지급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도가한 경우, 30일이 넘어간 경우는 뭐예요? 이의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공문을 볼 때요, 그 불만이 뭐냐면 너무 한자어가 많아요. 그걸 좀 더 한글로 쉽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직전 단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도가한 경우, 그렇잖아요. 이거 좀 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풀어드리는 거고요. 이의 신청을 이미 제기한 경우, 무슨 얘기예요? 이의 신청 2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의 신청 문의는요,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번, 평일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운행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전담 창구 있습니다. 손실보상은요, 전담 창구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 군, 구청이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가시면 여러분 그 손실보상에 대한 전담 창구에서, 발음이 안 되네요 오늘따라, 전담 창구에서 여러분께서 안내를 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채팅 상담도 된다 하지만은 사실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힘들고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콜센터에 전화하시던 아니면은 오프라인 가셔서 물어보시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말씀을 드렸고, 꼭 여러분 이의 신청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의 신청에서 받으신 분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의 신청 하셔서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많이 주십니다. 뭐 이신청 받아서 됐다.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꼭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손실보상입니다. 사실상. 사실상 뭐 코로나가 다시 일어나기 전까지, 뭐 정말로 뭐 팬데믹이 다시 한번 뭐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마 손실보상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의신청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손실보상 뭐죠? 소급 적용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는 2020년 거 언제 받아요? 그게 바로 소급 적용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꼭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국회에서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요, 여러분께서 당연히 주장해야 될 손실보상 부분입니다. 금액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2020년 4월부터 여러분께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상당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계속적으로 잊지 말고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한 번 거론합니다. 우리 잊지 말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 소급 적용을 좀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또 기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급 적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들 보세요. 여정님 왜 소급 적용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진행사항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얼마 전에요. 제가 거기다 답변 달아드렸습니다.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전혀 새로운 정보가 없거든요. 뭐 국회에서 논의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어그로 끄는 거죠. 그렇잖아요. 새롭게 진행된 부분이 없는데 마치 새롭게 진행된 것처럼 말씀드리면 그거야 잘못된 정보고 괜히 어그로 끄는 거고 조회수 끌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정말로 팩트 있는 정보, 소급 적용이 정말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뭔가 누군가가 논의를 했거나 아니면 거론을 했거나 이렇게 될 경우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좋겠죠. 갑자기 이영 장관이 소급 적용 고려해보겠다. 언제쯤 생각해보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제가 바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소급 적용에 대해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진행사항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총선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아시죠? 아마 총선이 다가오면 분명히 정치인들 입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해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내년 한 중반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뭐 내년 중반부터 소급 적용 준다 그런 게 아니라 선거철이잖아요. 내년 한 여름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 선거철이 됩니다. 총선이 그 다음 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도 한 여름쯤에 국회의원들이 슬슬 그 입에서 소상공인들 표를 위해서 손실보상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소급 적용. 뭐 그게 뭐 표심을 잡으려고 하던 뭐든 간에 일단은 거론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할 거고요. 그때 이제는 진척사항이 나오겠죠. 저는 그때 가서 강하게 이제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정치인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되려고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리죠. 개정이 돼야 돼요. 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거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뭐 선거가 끝나버렸으니 하나도 안 나서잖아요. 지금 그 누가 지금 나서고 있습니까? 물론 보여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입니다. 제가 뭐 정치 방송이 아니니까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소상공인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다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선거가 뭐 없다 보니까 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총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마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고 그때쯤 강하게 이제는 얘기를 해서 꼭 소급 적용이 개정이 돼서 소상공인분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금액이 상당합니다. 소급 적용이. 예산 확보도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꼭 진행이 되기를. 지금의 소상공인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거는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금리도 높아지죠.
대출도 안 나오죠. 소비자들은 지갑 더 안 열죠. 자금줄 막혀 있죠. 나갈 돈은 계속적으로 고정비가 있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정부가 이런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나서줘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 생각인데, 제 개인적 생각인데, 소상공인이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원금이 한 번 더 좀 뭐 다른 이유로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책들이 다시 한번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뭐 소상공인도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 저 댓글을 읽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 주세요. 여정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 폐업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댓글을 주시거든요. 그때마다 전 말씀드립니다. 아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정말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희망과 꿈을 안고 했던 장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손님도 안 오죠. 고정비는 나가죠. 계속 마이너스 나니 못 버티시는 거죠.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무거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상공인 분들, 이 방송은 지금 요 영상은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죠. 힘내시고요. 늘 여러분 제가 곁에서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아요. 저는 제 특징이 그렇습니다. 꾸준함이거든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결같고 꾸준함. 예, 여러분 계속,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있죠. 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요.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목소리, 또한 여러분의 의견, 또 여러분과 같이 대화하고,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허심탄회하게 또 얘기하고, 답답한 마음 풀어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요, 손실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방송이고, 우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 이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우리 여정가족은요, 구독자 모임입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의 행복을 찾아가는 방송이 바로 여정이고요. 그렇게 찾아가는 가족들이 바로 우리 여정가족입니다. 늘 변함 없었으면 좋겠고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이 세상, 정말 이 험한 세상 같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정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내용이었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금융정보라든지 재테크 정보, 그 다음에 경제정보, 또한 부동산 정보, 계속 여러분께 좋은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과 늘 소통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 항상 말이 씨가 된다고요.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행복한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